예,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발생 원인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즉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아주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입자들이겠죠. 그리고 인위적 발생원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소각작 연기 등 우리가 인위적으로 말 그대로 자연적, 인위적,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이겠죠. 미세먼지는 굴뚝 등 발생원으로부터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로 나오는 경우,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로 나오는 경우가 1차 발생원입니다. 그리고 발생원에서는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에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경우를 2차 발생,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오는 게 2차. 1차 발생하고 2차 발생이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에는. 그런데 2차 발생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만 하더라도 화학 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된 비중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예요. 굉장히 2차 발생을 줄이고 2차 발생을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물질하고 화학 반응.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다른 물질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결합하고 여러 가지들이 문제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IARC에서 발암물질,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도 일부 속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 위로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미세먼지가 있어요. 이거는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아요. 자, 이만한 거하고 요만한 것들이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자, 이거하고 전체 부피는 똑같다고 합시다. 근데 크기가 틀려요. 이거는 하나의 원이고 이건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이만큼의 부피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틀릴까요? 표면적이 틀리죠. 표면적이 틀려요. 표면적이 이게 훨씬 크겠죠. 이거는 원의 둘레만큼의 표면적이 있지만 이거는 표면적 엄청 많잖아요. 그죠? 다 더하면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표면적이 크면은 어떠한 A, B, C 뜻도 모르는 물질들이 붙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표면적이 넓으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도 이상한 찌꺼기들이 막 묻어요. 대기 중에 날라다니는 것들이 막 묻었다고 칩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많은 물질들이 묻겠죠. 표면적이 넓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그 중에서 이 붙는 물질들 중에서 유기화학 물질, 중금속 등등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 아주 독성을 끼치는 이런 물질들이 일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붙은 물질이 총 어떻게 되죠? 얘가 붙은 물질은 미세먼지죠. 얘가 매우 작으니까 인체의 폐까지, 폐를 포함해서 장기까지 투입이 되는 거죠. 다. 이 미세먼지와. 그렇다면 얘기는 뭐예요? 이러한 물질들이 같이 들어간다.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죠? 이런 장기나 폐나 뇌, 신장 이런 곳에 이러한 유기화학 물질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유해 물질이 일반적으로 간이나 이런 데까지는 우리가 섭취하지 않는 이상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위, 폐 이런데. 그런데 우리가 미세먼지에 먼지에 붙어 있어가지고 아주 작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장기까지 들어옵니다.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쫓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로 인해서 암이 발생되는 거예요. 암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이 아주 아무것도 없는 이 크기가 작은 그냥 먼지, 찌꺼기가 들어와서 암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찌꺼기에 붙어 있는, 찌꺼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붙여요. 쉽게 붙여가지고 인체에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암물질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 발암물질이라고 할 때는 뭐 중금속, 뭐 구리, 뭐 카드뮴, 뭐 페놀, 뭐 이런 물질들 있죠. 유해한 물질들. 얘는 발암물질 뭐 1급이다. 얘는 2급이다. 얘는 3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얘는 미세먼지다. 얘네들은 구리라는 물질 알잖아요. 카드뮴 물질 뭔지 알잖아요. 페놀 물질 알잖아요. 단일 물질이죠. 단일 물질. 단일 물질인데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뭐예요? 구성하는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까? 이런 단일 물질이 아니라 혼합 상태죠. 혼합물 상태. 하지만 이 혼합물 상태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암물질을 우리가 특별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연적, 인위적이 있고 1차적 발생과 2차적 발생으로 있습니다. 2차적 발생이 중요한 이유는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매우 높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1차 발생원을 보겠습니다. 산불, 쓰레기, 불법 소각, 여기서 나오는 거. 자동차 등 배기가스 나오는 거, 도로 및 빈 집터에서 나오는 거, 직접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자, 2차 미세먼지는 직접적으로 나온 거에서 이런 것들과 화학 반응을 하는 거죠. 화학 반응. 이게 중요합니다. 1차 발생원, 2차 발생원. 따지면 나중에 제가 다 정의를 해서 드릴 거지만, 이렇게 제가 발표를 쳐놨다는 얘기는 1차 발생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수시오, 2차 발생원에 결합되는 물질에 대해서 수시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죠. 정의 같은 거, 서술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뭐 결합되고 뭐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 했어요. 질소나 황 성분들이 설페이트,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 나이트로젠, 클로라이드가 아니라. 자, 그럼 요거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동차 배기가스 주요소가 아니라 주유소겠네요. 주유소, 유증기 등에 많이 포함된 유기화합물은 화학물이 아니라 화합물이겠죠. 오타가 좀 많네요. 유화합물은 반응성이 강한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2차 유기입자가 된다. 각종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오존 등과 반응해 산성 물질인 질산을 생성하고, 이는 대기 중 알칼리성 물질인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질산 암모늄이 된다. 이 질산 암모늄은 입자상 물질로서 2차 미세먼지이다. 자, 반응성에 관한 오존이나 OH 이런 물질들과 반응해서 질산이 되고, 또 이 질산이 암모니아, 산성 물질이니까는 중성이 되기 위해서 암모니아성, 알칼리성 물질이랑 많이 결합을 합니다. 그 알칼리성 물질이랑 결합해서 질산 암모늄, 황산 암모늄, 이런 식으로 2차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12년 PM10 배출량, 그리고 2012년 PM2.5 배출량,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PM10하고 PM2.5, PM1.0,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뚜둥 나올 겁니다. 앞으로. 자, 우리가 옛날에는 PM10을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적인 최근의 PM2.5를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PM1.0, PM0.5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국외 현황을 파악하고 농도의 분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왜 가냐면 어떤 사람은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세먼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적이 커지니까 우리 몸속에 직접적으로 침투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더 작다 보니까 표면적이 늘어나서 대기 중에 있는 유해 물질들하고 결합되는 확률이 많아지니까 우리 몸속에 훨씬 더 유해 물질들을 많이 전달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PM2.5가 중요한 게 아니라 PM1.0, PM0.5, PM0.05 이런 거를 규제하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요?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우리가 핸드폰이나 어플이나 그리고 기상청에서 항상 예보를 하고 있죠. 분석한 결과도 바로 말을 해주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성이 높고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다른 기관에서 분석을 하더라도 내가 딱 분석했을 때 학교 용인 모연에는 PM2.5가 10 정도 되네. 근데 다른 기관에서 다른 사람이 분석했습니다. 모연에 있는 공기를. 그랬더니 PM2.5가 10 정도 되는구나. 거의 비슷해요. 9.99가 되는구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즉 신뢰성이 있고 그 정량 분석이라고 해요. 정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성분을 정확히 알아내는 거, 양을 정확히 알아내는 겁니다. 정성 분석은 미세먼지 PM2.5라는 게 정해져 있고 정량, 이 양을 정확하게 어느 누구나 분석을 하더라도 다 동일하게 균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사람이 뭐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줄자 갖다 재는 것도 아니죠. 기계로 분석합니다. 이걸 기기 분석이라고 해요. 기기 분석. 즉 분석하는 장비가 따로 있어요. 사람이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가 PM1.0이나 PM0.5나 PM0.05나 0.005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의 기술력이 돼야 돼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거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할 수 있지만 신뢰성의 문제죠. 신뢰성이 그래도 99.999 이 정도까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얘네들을 법으로 또 제정을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법은 어떻게 대부분 농도 규제잖아요. 어떤 일정 농도를 환경적으로 배출하지 마라. 물이나 대기나 폐기물, 토양, 지하수 다 똑같습니다. 일정 농도 어느 정도로 처리를 하든지 어느 정도 농도가 이상이 되면 배출을 못하게 해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중에는 점점 환경법이 강화가 되는 거죠. 2020년에 10이라는 농도만큼을 배출을 못하게 했어요. 나중에 2030년에는 뭐 예를 들면은 10만큼 하지 말고 20 넘으면 배출하지 마. 그럼 이 정도의 갭은 배출해도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완화되는 거고, 그죠? 하지만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강화가 돼요, 강화. 2020년에 10만큼이 나오면 배출하지 못하게 했으면 2025년에는 5만큼 나오면 배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점점 강화가 돼요, 강화가. 그렇기 때문에 강화되는 것들은 우리가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즉 기술이 발전이 안 되고 산업이 발전이 안 되면 이 환경도 크게 발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자, 이 내용을 다시 볼게요. 2012년 PM10의 배출량, 제조업과 연소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왔죠. 65%. 자, 그리고 PM2.5의 배출량을 보겠습니다. 제조업 당연히 많이 나오고, 도로,
이동 오염원, 비도로 이동 오염원. 도로 이용은 뭐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이동 수단이겠죠. 비도로 이동 오염원은 뭘까요? 뭐 선박 같은 거겠죠. 배. 이동을 하는 오염원이니까. 자, 도로 배출량은 화물차가 가장 많네요. 화물차가 가장 많고 RV가 많네요. 이 얘기는 뭘까요? 디젤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디젤차에서. 자, 비도로 배출량, 선박, 건설 장비, 철도, 농기계, 항공. 쉽게 이거는 보면 아실 거고요. 자, 자동차 중에서도 저희가 디젤차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휘발유랑 LPG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디젤차에 DPF 필터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가장 더 적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걔네들은 4년인가 5년 만에 계속 갈아줘야 되니까 필터를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요리 중에도 미세먼지가 발생할까? 자, 미세먼지는 가정에서 가스레인지, 전기그릴, 오븐 등을 사용하는 조리를 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음식 표면에서 15에서 40 나노예요. 이거 나노는 마이크로미터 있었죠. 10의 3승 1000배입니다. 여기서 밀리미터가 있었죠. 1000배죠. 자, 엄청 작은 거예요. 나노는 음식 표면에서 15에서 40 나노미터 크기의 초기 입자가 생성되고 재료 중에 수분, 기름 등과 응결하여 그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휘발성, 유황, 포름알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그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기청정기인가? 공기청정기가 예를 들면 어떻게 생겼지? 뭐 저희 집에 있는 거 하면은 뭐 어떤 특정 제품이니까 좀 그렇지만 그리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머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르막 바퀴가 달렸고요. 그냥 미세먼지를 여기서 쫙 빨아들이고 깨끗한 공기가 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로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액정으로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나옵니다. 농도가 수치가 돼 있고, 냄새가 나거나 뭐가 하면 이 판때기가 점점 빨개져요.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집에서 뭐를 먹으려고 뭐 만두를 튀기거나 뭘 막 튀기죠? 그러면은 미세먼지 수치가 뭐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평상시에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집에서 보면은 8에서 9 정도 이렇게 있어요. 수치가. 근데 뭐 200, 뭐 300 이렇게 올라가요. 뭐 튀기거나 뭐 이러면 막 요리를 하고 된장찌개 막 끓이면은 실제로 요리나 조리할 때 미세먼지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리를 할 때 삶는 거랑 튀기는 거랑 굽는 거랑 어느 게 가장 많이 날까 보면은 굽는 거예요. 굽는 거. 구울 때가 가장 많이 나요. 근데 이건 환기하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환기하면.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밥을 먹지 마라, 요리를 하지 말라,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요리할 때도 음식 표면에서 아주 작은 입자 크기로 이렇게 초기 입자들이 생성이 된다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본 것 뿐입니다. 그리고 문만 열어놓으면 한 방에 확 쉽게 나가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를 또 쓴 이유가 몇 년 전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고등어를 튀기는데 미세먼지가 올라간다, 이거 문제를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문제 삼을 내용들이 아니지만 요리나 조리 중에도 미세먼지는 발생을 한다, 이 정도까지만 저희들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온 역전과 미세먼지. 자, 다음 동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